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브의 전기부숙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피레 시스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피레 시스템은요, 크게 외부 피레 시스템과 내부 피레 시스템으로 나뉘게 됩니다. 자, 외부 피레 시스템 같은 경우는 직경례에 의해서 발생하는 어떠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주는 거, 막아주는 것을 뭐라고 한다? 외부 피레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내부 피레 시스템은 이 직경례에 의해서 간접례나 유도례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내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부에도 이러한 간접례와 유도례를 막을 수 있는 내부 피레 시스템을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지금은 감이 안 잡히셔도 상관없습니다. 다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는 뭘 배운다? 외부 피레 시스템 배우고요. 내부 피레 시스템 배우면 끝이 난다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피레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설치될까요? 우리가 쉽게 피레침을 떠올려 보시면은 뭐 이거 외울 것도 아닙니다. 자, 피레침은 어디에 있어요? 맨 꼭대기에 있죠. 높은 건물 꼭대기에 있습니다. 맞죠? 자, 일단 첫 번째, 낙뢰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곳. 그것이 아니라 곳이죠. 네, 뭐 당연한 얘기죠. 낙뢰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곳에 피레 시스템을 설치해야 된다. 자, 두 번째,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m 이상인 곳. 자, 20m면 엄청 높죠. 높은 건물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줘야 된다? 반드시 피레 시스템을 설치해 줘야 된다. 문제에서 뭘 묻겠어요? 이 20m를 묻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외부 피레 시스템부터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부 피레 시스템이다. 자, 일단 이 그림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건물을 그려놨고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수레부라고 표시한 게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피레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번개가 쳤어요. 번개가 치게 되면 어디로 들어갈 거예요? 당연히 피레침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피레침은 수레부의 한 종류일 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는 수레부라고 부를 겁니다. 자, 우리가 수레부라고 하면 뭐예요? 어떤 집단의 수레부다 하면은 그 집단의 어떤 거 우두머리를 뜻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수레부가 어디에 있어요? 건물의 제일 위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번개가 쳐서 수레부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 전류들이 뭐 여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땅으로 어떻게 해줘야겠어요? 빼내줘야겠죠. 이상 전압들이니까 빼내줘야 될 겁니다. 자, 빼내줄 때 이 빼내주는 도선을 뭐라고 한다? 빼내주는 도선을 인하 도선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인하가 뭐예요? 인하. 가격 인하라고 하죠. 가격이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도선이 지금 떨어지죠. 이게 전류를 어떻게 해요? 땅으로 떨어뜨려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인하 도선이면 내려가는 도선이다. 인하 도선이 됩니다. 그래서 전류가 쭉 내려가가지고 이제 땅으로 이제 방전이 되는데 이때 여기가 뭐예요? 이게 접지한 거죠. 접지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방전이 될 거니까. 자, 얘를 뭐라고 한다? 자, 필의 접지 또는 접지극이다. 접지극 배웠죠. 접지극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 필의 시스템은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수레부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 다음 인하 도선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리고 필의 접지, 접지극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요 세 가지만 배우시면 끝이 납니다. 자, 그럼 빨간색으로 수레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빨간색으로 필기한 게 다 수레부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뭐 복잡해 보이지만 많아 보이지만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자, 수레부입니다. 자, 수레부의 종류에는요. 메시도체, 수평도체, 돌침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돌침이 요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흔하게 봤던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친구가 돌침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수레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돌침 모양이 있고요. 그리고 수평 도체가 있습니다. 수평 도체는요. 자, 여기 이 가공지선. 자, 이 친구가 뭐예요? 수평 도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안에 직육면체가 건물이에요. 건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옆에 지지물을 세우고요. 이 지지물을 연결한 거죠. 이렇게 가공지선으로. 얘가 어떤 게요? 가공지선이 뭐예요? 전력 시간 때 배웠겠지만 번개가 쳤을 때 얘가 어떻게 해요? 대신 맞아줘서 희생을 하는 친구죠.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피레침, 수레부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위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그냥 수평 도체로 보이잖아요. 이렇게 수평 도체로. 그래서 수평 도체다. 자, 메시 도체도 있습니다. 메시 도체는 뭐예요? 건물 위에 메시예요. 망사죠. 이제 망사로 어떻게 한다? 도체를 깔아가지고 수레부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 그림은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그려드린 거지 필요 없습니다. 뭐만 기억하면 된다. 야, 수레부의 종류가 뭐야?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메시도체, 수평도체, 돌침이야 라고 말만 할 줄 알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종류 같은 경우는요. 필기에서 다음 중
수레부가 아닌 것은 다음 중 수레부가 맞는 것은 또는 실기에서는 수레부의 종류 세 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외우냐? 야, 축구 선수 메시 아시죠? 메시 아십니다. 메시가 슛돌이에요, 맞죠? 슛돌이에요. 메시가 슛돌이에요. 수돌이에요. 수돌이에요. 슛돌이에요. 자, 슛돌인데 살짝 해서 메시가 수돌이다. 메시가 뭐야? 메시 도체. 수는 수평 도체. 돌은 돌침이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자, 배치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수레부에 뭐 메시 도체, 수평 도체, 돌침 이러한 종류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애들을 막 갖다 꼽는 것이 아니라 막 갖다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배치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배치 방법엔 뭐 보호각법이 있고요. 회전 구체법이 있고요. 메시법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배치법도 이 세 가지가 있겠구나. 조금 인사 정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배치를 할 때 유의사항이 뭐냐면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건물의 뾰족한 부분에 우선 배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번개 칠 때 우산 쓰고 다니면 위험하다라는 소리를 하죠. 왜? 우산 끝이 어떻게 돼요? 뾰족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위험하니까 건물의 뾰족한 부분부터 어떻게 해줘야 된다? 우선 배치해줘야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지상 높이 60m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층례보가 필요하다면 수레부 시스템을 시설하여야 된다. 구조물의 최상부로부터 20%의 하나며 피레 시스템 등급 4등급의 요구사항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건물이 있어요. 건물. 자, 아까 몇 미터 이상에서 피레 시스템을 설치한다 했어. 아까 뭐라 했어요? 처음에 몇 미터 이상에서 피레 시스템을 설치한다 했어요. 여러분들 대답하세요. 멍 때리지 마시고 대답하세요. 강의 듣는 건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능동적으로 학습하세요. 지금 대답하신 분들이 공부한 거예요. 몇 미터? 20m요. 그런데 뭐라 했어요? 20m도 높은데 얘가 60m야. 60m가 높아. 예를 들어 100m예요. 야, 이건 뭐 너무 높아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이거 피레침을 달아도 불안한 거야. 이 너무 높아야지. 그래서 몇 미터? 자, 뭐라 했어요? 20%에 한한다. 최상부에 20%에 한한다라는 얘기는 이제 80m. 100m에 20%니까 80m가 됩니다. 자, 요 정도까지 어떻게 해준다? 층례보호, 그러니까 측면에도 피레 시스템을 설치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이에요. 너무 높으니까. 자, 그리고 피레 시스템 등급 4등급의 요구사항에 따른다. 그래서 4등급이라는 게 있어요. 피레 시스템 등급이요. 뭐 1등급이 있고 2등급이 있고 3등급이 있고 로마자로 표현해야겠죠. 1등급이 있고 뭐 2등급이 있고 뭐 3등급이 있고 4등급이 있어요. 그래서 1등급으로 갈수록 어떻게 하겠어요? 더 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1등급으로 갈수록 더 빡센 거예요. 규정이. 더 빡세다고요. 그러니까 1등급에 어떻게 하라. 2등급에 어떻게 하라. 3등급에 어떻게 하라. 4등급에 어떻게 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친구는 이 내용은 몰라도 돼요. 그냥 4등급 요구사항에만 따른다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만 알면 되는데 조금만 더 나가볼게요. 조금만. 이게 시험에 출제된 적은 없는데 쉽습니다. 자, 지붕에다가 우리가 뭘 시설해요? 딱 봐도 지붕에다가 지금 수뇌부에다가 피레침을 시설하잖아요. 그런데 지붕 마감재가 불연성 재료로 시설된 경우 이 말이 뭐예요? 지붕의 마감재가 불연성, 불에 안 타. 그럼 어떻게 해요? 안전해요. 이럴 때는 그냥 막 갖다 꽂아도 돼. 피레침을 막 갖다 꽂아요. 야, 근데 지붕 마감재가 가연성이야. 불에 잘 타. 야, 이런 막 갖다 꼽으면 안 되겠죠. 당연히 불 날 거 아니에요. 예. 자, 그래서 만약에 가연성 재료다. 지붕 마감재가 가연성 재료다. 자, 그런데 지붕 마감재가 초가 지붕이야. 또는 이와 유사해. 야, 이거 초가 지붕이야. 이게 불에 잘 타는 거 뭐야? 뭐 옥상에 뭐 캠프 파이어를 하게 생겼어요. 그렇잖아요. 자, 초가 지붕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에는 피레침과의 이격거리를 0.15m는 띄워줘야 돼. 이 옥상에서 캠프 파이어 할 수는 없잖아. 자, 그 다음 다른 재료의 가연성 재료인 경우입니다. 다른 재료 뭐야? 초가보다는 좀 낫다는 거야. 근데 불에 타긴 타. 그럼 얘도 0.1m는 이격해줘야 된다. 얘만큼은 아니지만 0.1m는 이격해줘야 된다. 자, 이 정도는 인사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레부는 이게 끝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뭐에 대해서 배우겠다? 인하도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하도선입니다. 인하도선. 자, 수레부와 접지를 연결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뭔 말이에요? 아니, 뭐 그림에 나와 있네요. 수레부와 접지극을 어떻게 한 거예요? 연결한 게 인하도선입니다. 맞죠? 자, 그 다음
복수의 인하도선을 병렬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 그림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지러워도 양해 바랍니다. 자, 인하도선은 한 개를 쓰는 게 아니라 병렬로 여러 개를 씁니다. 여러 개를 써요. 왜? 한 개를 썼어요. 야, 이거 모르고 끊어져 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개를 씁니다. 여러 개를 써요. 병렬로. 그러면은 규정에 이런 것도 있겠죠. 얘네 둘이를 몇 미터 이격해야겠니? 얘네 둘이를 몇 미터 이격해야겠니? 라는 규정이 나올 겁니다. 그 규정이 뭐다? 병렬 인하도선의 최대 간격이 됩니다. 자, 그래서 1, 2등급. 자, 위로 갈수록 안전한 거예요. 자, 1, 2등급은요. 10m를 띄웁니다. 3등급은요. 15m를 띄웁니다. 4등급은 20m를 띄웁니다. 그러니까 간격이 작으면 작을수록 복수의 인하도선을 더 많이 병렬로 구성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간격이 작으면 작을수록 안전하겠죠. 그래서 1등급, 2등급이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우기가 쉽죠. 자, 1, 2, 3, 4. 1, 2, 3, 4 기억하시고 10, 15, 20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공사기사 실기 단답에도 나오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인하도선은 요것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접지극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자, 접지극입니다. 자, 접지극은요, 일단 접지 시스템. 자, 접지극이니까 접지 저항값이 나올 겁니다. 접지 저항은요, 15옴 이하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접지극은 몇 미터 매설해야 돼요? 아, 이거 지워야 되는데 몇 미터 매설해야 돼요? 몇 미터 매설? 방금 봤잖아. 아, 네, 화내서 미안합니다. 0.75m요. 왜 화를 냈냐? 이거 제가 설명을 다 해드렸던 거죠. 접지극 시간 때 0.75m 반드시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럼 접지극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A형과 B형이 있거든요. A형은요, 수평 또는 수직 접지극이고요. B형은 환상 도체 접지극 또는 기초 접지극이 됩니다. 환이 뭐예요? 고리 한자죠. 여러분들 자기학 때 배웠죠. 환상 솔레노이드.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접지극을 씁니다. A형이나 B형 뭐 아무거나 써도 되는데 실제로는요, B형이 훨씬 더 좋습니다. B형이 더 안전하다. B형이 더 뭐하다고요? 안전하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 접지극은 이게 끝입니다. 자, 그러면 외부 피렛 시스템 끝이 났습니다. 그 다음 뭐 배우면 돼요? 내부 피렛 시스템만 배우면 오늘 이 시간 끝입니다. 자, 내부 피렛 시스템입니다. 자, 아까 외부 피렛 시스템에 의해서 자, 전류가 이렇게 번개가 쳤을 때 수레를 타고 인하도선을 타고 접지극으로 어떻게 된다? 이상 전류를 방전시킨다는 거죠. 그러면은 인하도선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우리가 자기학 시간 때 자기장이 발생할 거예요. 자기장이 발생할 거예요. 이걸 뭐래요? 전자 유도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전자 유도 현상에 의해서 집 내부의 어떤 전기 전자 설비들한테 영향을 준다는 거죠. 이것을 막는 것이 뭐다? 내부 피렛 시스템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자 유도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은요, 불필요한 이상 전압이 발생합니다. 왜? 유도기 전력이 발생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유도기 전력을 어떻게 해줘야 된다? 없애주는 게 내부 피렛 시스템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으로 등전이 본딩을 해줍니다. 등전이 본딩이 뭐예요? 자, 우리가 어떤 전기 설비가 있어요. 전기 설비가 있어. 얘네들을 어떻게 해준 거예요? 등전이가 뭐예요? 전이를 갖게 본딩. 본딩가 뭐야? 본드가 뭐야? 접촉시켜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을 해준다고, 본딩을 시켜준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네들의 전이가 일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상전압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SPD입니다. 서지 프로텍티브 디바이스인데 서지 보호 장치예요. 자, 그러니까 이상전압이 뭐예요? 이상전압이 서지가 되는 거예요. 맞죠? 이 서지를 어떻게 해준다? 보호해주는 장치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외부 피렛 시스템과 절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절연이 뭐예요? 인연을 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 피렛 시스템과 내부 피렛 시스템 사이에 인연을 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 사이를요, 자, 이렇게 절연을 해줘요. 절연을 해줘요. 그러면은 요 절연을 해주잖아요. 그럼 이제 얘가 영향을 못 끼쳐. 이 외부 피렛 시스템이. 그래서 전자유도 현상 뭐 E가 유기되고 이런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준다? 내부 전기 전자 설비들을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 피렛 시스템은 요 정도만 일단 아시면 되고, 그래서 내부 피렛 시스템은 조금 어려운데, 자, 간단한 것만 일단 시험에 나올 만한 것만 또 찝어 드리겠습니다. 자, 내부 피렛 시스템 뭐 규정들을 보시면요, 전기전자 설비 보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안에 전기전자 설비가 있을 거예요. 걔네들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접지를 해줍니다.
두 번째, 등전이 본딩을 해줍니다. 세 번째, 서지 보호 장치를 설치합니다. 자, 일단 접지는 왜 하는 거예요? 뇌전류가 생겼을 때 접지를 통해서 대지로 방전하기 위함이죠. 쉽죠? 자, 이 내용은 암기하지 마시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등전이 본딩은 뭐라 했어요? 자, 뇌전류에 의해서 이상 전압이 생길 겁니다. 그로 인해 전이차가 생길 건데 등전이 본딩을 하면 그 전이가 어떻게 해요? 등전이 되니까 전이가 같아지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전이차를 감소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전이 본딩이 그러한 역할을 한다. 자, 서지 보호 장치는 뭐냐? 서지를 없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 전압과 같은 서지 전압을 어떻게 해준다? 없애줘서 보호해주는 거죠. 그래서 내부 설비를 보호해준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자, 이때 전기전자 설비 보호를 할 때요. 자, 접지를 할 때 요거는 좀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접지극은 뭘 쓰냐? 아까 접지극 뭐 배웠어요? A형과 B형을 배웠는데 뭐가 더 안전하다고? B형이 더 안전하다고요. 그래서 B형 접지극을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등전이 본딩망에서도 한 가지 요거 시험에 잘 나올 만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등전이 본딩망이 뭐야? 망. 어떤 네트워크를 뜻합니다. 그래서 등전이 본딩망을 할 때요. 자, 메시가 뭐예요? 망사 형태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메시 폭이 몇 미터 이내? 5m 이내가 되도록 반드시 시설을 해야 된다. 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5m 이내 이거 반드시 묻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만 일단 가지고 갈게요. 자, 요러면 끝입니다. 요게 끝이에요. 피레 시스템. 그럼 또 질문합니다. 책에 되게 많던데 그런 건 뭐 어디 갔어요? 자, 여러분들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그 뒤에 막 뭐 금속재 설비에 뭐 등전이 본딩, 뭐 피레 등전이 본딩 뭐 이런 게 나옵니다. 전부 다 뭐냐면요. 등전이 본딩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이 더 자세하게 있는 거예요. 이건 언제 알아본다? 나중에 알아보자. 뭐 나중에 여러분들 뭐 화장실 가실 때 뭐 보시던가. 결론은 뭐다? 결론은 안 나와요. 뭐 그런 거 보지 마세요. 제가 말한 것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마지막으로 요 개념 세 가지만 설명해 드리고 끝을 내겠습니다. 자, 일단 피레기, 서지 흡수기, 서지 보호기 한번 구별을 해볼게요. 자, 일단 피레기는 여러분들 제일 잘 아실 거지만 전력공학에서 배웠죠. 뇌서지, 개폐서지를 대지로 방전을 해서 속류를 차단해서 기기나 선로를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요거는 실기 가셔도 단답으로 많이 나옵니다. 자, 서지 흡수기, SA, 서지, observe가 뭐예요? 흡수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서지 업저버죠. 그래서 자, 차단기, 특히 진공 차단기 이것도 2차 실기 가시면 나옵니다. 자, VCB의 개폐 서지를 대지로 방전시키는 놈입니다. 자, 개폐 서지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스위치가 있어요. 근데 이 스위치를 열고 닫을 때 서지가 발생해요. 이 서지를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흡수해주는 게 서지 흡수기입니다. 특히 이 개폐기가 뭐예요? 차단기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진공 차단기입니다. 진공 차단기 개폐 서지를 대지로 방전시키고 개폐 서지로부터 이러한 서지들이 2차 기기의 변압기나 뭐 고압 모터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서지 흡수기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좀 전에 배운 이 서지 보호기라고 하는 것은 자, 서지 프로텍티브 디바이스죠. 서지 전류를 분류해주는 친구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원이 있고요. 부하에 어떻게 전력을 공급할 겁니다. 그래서 전류를 이렇게 공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교류니까 뭐 이쪽으로도 가고 뭐 이쪽으로도 가고 이렇게 부하에 전류를 공급하고 있어요. 근데 SPD가 어디에 있냐면은요. 자, 여기에 있습니다. SPD가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SPD가 있어요. 자, 평소에는 괜찮아. 근데 이상 전압이 발생했어요. 뭐라고요? 이상 전압이 발생했어요. 그러면은 이 서지 보호기가요. 갑자기 단락을 합니다. 뭐라고요? 단락을 해요. 단락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저항이 뭐가 돼요? 제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류가 어디로 흘러요? 다 여기로 흐릅니다. 다 여기로 흐릅니다. 어디로? 서지 보호기로. 그래서 이 서지 보호기에 이렇게 접지를 해줘요. 이렇게 땅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준다? 얘 서지들을 어떻게 해요? 밖으로 빼내준다는 겁니다. 분류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동작 안 하다가 이상 전압이 발생했을 때 단락이 되어서 이상 전류들을 어떻게 해준다? 분류를 해주고 그러한 친구들을 땅으로 방전시킴으로써 전기 설비들을 보호해주는 애가 서지 보호기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